소년이 온다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이 책은 광주라는 한 도시와 그 안에서 살아가다가 혹은 죽어간 소년 동호와 그의 친구 정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동호는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어느 날 친구 정대와 함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 속에서 정대가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다. 동호는 정대를 구하고 싶었지만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고 만다. 그 이후 동호는 정대를 찾기 위해 전남도청 상무관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호는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된다. 동호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때 나는 마치 그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을 했다. 동호는 내가 아는 친구, 내가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소년처럼 느껴졌다. 그는 특별한 신념이나 목적이 있어서 시위에 나간 게 아니라 그저 친구와 함께 그리고 순수한 호기심과 분위기에 휩쓸려 나섰다. 그런데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동호는 친구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떨치기 위해 아니면 정대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상무관에서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자원한다. 이 과정에서 동호는 여러 시민군과 함께 일하게 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의 힘을 느끼게 된다. 이 소설의 두 번째 장에서는 죽은 정대의 영혼이 화자로 등장한다. 정대는 자신이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시신이 군인들에 의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본다. 정대의 영혼은 하늘 위로 자유롭게 날아간다. 이 장면은 한강 작가의 뛰어난 상상력과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우리는 정대의 시점을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게 되고 동시에 생명의 소중함과 폭력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된다. 이 소설은 동호와 정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재현에 그치지 않는다. 이 소설은 그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의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깊이 있게 다룬다. 예를 들어 은숙 누나는 병원에서 살아남은 이후 출판사 직원으로 일한다. 그녀는 살아남아서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신을 원망한다. 그리고 부정한 내용을 쓴 희곡 출간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뺨을 맞는다. 그녀는 맞은 뺨을 하나씩 잊어보고자 노력하지만 그때마다 부당함과 억울함이 더욱 치밀어 오른다. 또한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했던 김진수는 감옥에 가게 되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결국 자살한다. 이 부분은 고문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선주 누나 역시 고문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이처럼 소년이 온다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여성들이 겪은 특별한 고통에도 주목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동호의 어머니가 화자로 등장한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 민주화 운동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절절하게 보여준다. 어머니는 평생을 동호를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과 함께 시위를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장면은 역사의 비극이 한 가정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며 독자들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부분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동호의 순수함과 용기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동호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지만 폭력과 혼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는 친구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그 죄책감을 떨치기 위해 상무관에서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자원한다. 이 과정에서 동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애쓴다. 그의 순수함과 용기는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이 소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게 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폭력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다. 정대의 영혼이 자신의 시신을 지켜보고 하늘 위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장면은 매우 인상 깊었다. 이 장면은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소년이 온다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재현에 그치지 않는다. 이 소설은 그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의 죄책감과 트라우마를 깊이 있게 다룬다. 은숙 누나, 선주 누나, 그리고 동호의 어머니 등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치유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상처와 아픔이 결코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동호도, 정대도, 은숙 누나도,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아팠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려고 애썼다.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함께 나누고 위로할 때 비로소 치유와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책이 다시 일깨워줬다. 솔직히 이 책을 읽고 나면 한동안 가슴이 답답할 수 있다. 울고 싶을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연결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는다. 소년이 온다는 결코 가벼운 책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책이다. 이 책을 읽고 힘들었다면 그건 바로 내가 너무나도 인간다웠기 때문이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 느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잃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